안녕하십니까. 파인더스탁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파인더스탁 DNA에서는 주식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개별 주식 맞춤 형태로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 해당 주식의 본질적 가격을 산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의 주가 분석 시스템인 스탁 DNA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탁 DNA가 산출한 본질적 가격에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가격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 Find Stock DNA 기술적 분석 기초 강좌를 통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술적 지표는요,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인 MAC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요, 추세의 방향성 전환이라든지 또는 매입, 매도 신호가 어느 정도 강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술적 지표입니다. 아마 모멘텀 기반 기술적 지표 중에서요,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가 MACD 기술적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MACD에 대해서요, 먼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요, 그 정의가 좀 정의식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처음에 접하실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MACD는요, MACD 라인을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요, 지수 이동 평균 또 두 개의 그러니까 패스트 피리어드하고 슬로 피리어드의 두 지수 이동 평균의 차로서요, MACD 라인이 어떤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패스트 피리어드라고 하면요, 이거는 단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피리어드는요, 장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동평균을 계산할 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동평균이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동평균이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주가를 즉각 반영하는 게 단기 이동평균, 다시 말해서 패스트 피리어드, 짧은 기간을 사용한 EM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 주가를 좀 천천히 반영하는 게 슬로우 피리어드, 장기 EM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기와 장기 EMA 차이가요, 일단 MACD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시그널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그널 라인은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만든 이 MACD 자체를요, 다시 지수 이동 평균 한 것입니다. 그때 지수 이동 평균 할 때는요, 그 시그널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요 기간과 다른 또 다른 시그널 피리어드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이 앞에서 구한 MACD 자체를 다시 이동 평균을 구해서 얻은 게 시그널 라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MACD 히스토그램은 MACD 라인하고요, 시그널 라인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게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CD를 이용해서요, 주가를 분석할 때는요, 요 MACD 라인, 그 다음에 MACD 라인, 시그널 라인, MACD 히스토그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기술적 지표에 비해서요, 좀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MACD는 다른 분석보다요, 조금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요, 다른 여타의 기술적
지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지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성능이 우수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MACD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MACD는요 가격 추세의 방향 또는 그 매입 그 강도가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게 주 용도입니다. 그래서요 가격 상승세 또는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지 판단하는데요 MACD가 참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우리 요거를 흔히 불리시 시그널하고 베어리시 시그널 그러니까 강세장 신호하고요 약세장 신호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 라인이요 시그널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 이거를요 우리 강세장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세장 신호를요 흔히 자산 매입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불리시 시그널 강세장 신호의 정확한 의미는요. 강세장 신호가 나왔으니 최소한 지금부터 공매도 또는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때 불리시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요. 바로 그 자산을 매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리시 시그널이 나왔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을 살펴보고요. 최종적으로 자산 매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어리시 시그널 약세장 신호는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간 경우 이거를요 약세장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세장 신호도요 이때 반드시 자산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약세장 신호가 나타나면 최소한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게 반드시 베어리시 시그널이 나왔다고요. 해당 자산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기타 요인들을 살펴보고요. 최종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매도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쪽에 MA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죠. MACD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CD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ACD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단기 패스트 피리어드하고 장기 슬로 피리어드 요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요, 단기의 패스트 피리어드로 주로 12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슬로 피리어드 장기 EMA를 계산할 때는요 26일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2일과 26일을 사용해 가지고요 MACD 라인을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MACD를요 다시 지수 이동 평균을 합니다. 그때는요 시그널 피리어드를 만들 때는요 주로 9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12, 26, 9를 사용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요. 이것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딱 맞게 튜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ACD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CD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요, 크로스오버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자산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딱 반등한 후에 MACD가 시그널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요, 이거는요, 자산을 매도하라라고 하는 거의 확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MACD 라인이요, 시그널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간
이거는요, 자산 매입하라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거는 장기적인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MACD가 시그널 라인 위로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요, 이제 가격 조정까지 그쳤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주 그 확정적인 자산 매입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크로스오버 전략의 핵심은 MACD하고 시그널 라인, MACD가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냐, 또는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냐, 여기에 따라서 매도와 매입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와 매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은요, 가격 조정이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MACD가 시그널 라인을 뚫고 내려가거나 또는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MACD가 시그널 라인하고 교차를 하면요, 그건 아주 자산 매도 매입을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크로스오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략은요, 다이버전스 전략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전략은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bullish 다이버전스 전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bearish 다이버전스 전략이 있습니다. 이 bullish 다이버전스 전략은요, MACD가요, 이전의 그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일단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전의 그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강세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bearish divergence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MACD가요 이전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한, 그리고 가격은요 이전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한, 이거는요 이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bearish divergence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이제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매도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조금 더 나아서 이제 해당 자산에 대한 공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의 다이버전스 전략은요, 이렇게 이제 추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MACD를 이용한 전략 중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이 MACD가요, 이거는 뭐 전략이라보다도 MACD가 급격히 쫙 상승하거나 급격히 MACD 값이 하락한다, 이 뭐 이게 굉장히 너무 좀 보통 때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할 때는요, 이거는 이 해당 자산이 가매입되어 있거나 가매도된 상태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요, 요런 급격히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면요, 조만간 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일시적 가매입, 가매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MACD가 급격히 움직일 때는요, 이때는 판단을요, 조금 보류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매입, 가매도를 판단할 때는요, MACD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쪽에 설명드린 그 RSI 있죠. RSI를 사용해 가지고요, 좀 이게 교차 검증을 해서요,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CD를 그 사용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그 MACD 다이버전스 전략 있죠. 이때는요, 오신호,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추세가 반전한다 하는 시그널이 있어도요, 실제로는요, 그 가격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행보장일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MACD 다이버전스 전략을요, 행보장에서 채택하셨을 때는요, 이런 오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MECD 다이버전스 전략 자체가요. 어떠한 그 가격의 추세 역전을요. 다 예측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ECD 다이버전스 전략 하나만 에 집중해서요. MECD를 사용하시면 조금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MECD하고요. 다른 기술적 지표하고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요. 좀 교차 검증을 항상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을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MECD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을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Find Stock DNA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Stock DNA 시스템에서 이 MEC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Stock DNA 시스템에서 MECD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Find Stock DNA 홈페이지는요. www.findstockdna.co.kr입니다. 여기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하시면 일반 회원에서요. 프라임 회원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회원들은 종목 분석하고 주가 지수 분석 이 메뉴만 사용하실 수 있지만 프라임 회원이 되시면요. 주가 방향성 예측하고요. 기술적 분석 메뉴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의 후보군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일단 주가 방향성 예측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로그인 하신 상태라고 하면요.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 요 메뉴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제 지역 선택하시는데 자신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 지역을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북남미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한국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니버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K타 30 요 중에서요 우리는 코스피 200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가격 예측 그래프 그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구성 종목들에 대한 향후 20일간에 대한 예측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이 예측은요 그냥 일반 주가를 이용해서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스탁 DNA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주가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본질적 주가를 이용해 가지고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보시면요 요 그래프 빨간색 나오는 거 있죠. 이 빨간색 나오는 거는요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예측을 한 거고요. 요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은요 그냥 원래 주가 그대로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색깔을 달리하는 것들은요 노이즈를 제거한 레벨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1% 노이즈를 제거한 경우, 그 다음에 5% 노이즈를 제거한 경우, 10% 노이즈를 제거한 경우, 15% 노이즈를 제거한 경우 별로요. 다 이렇게 주가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투자 대상 종목으로 후보군으로 삼는 경우는요, 이렇게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주가가 다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요, 일단 1차 후보로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요, 그래프들을, 물론 이 그래프들은 매일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일 뭐 실시간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최근 일 그래프를 보시고 일단 고르시는 게 밤직합니다. 그래서 요거 쭉 보시면요, 뭐 여러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즘 한참 핫한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종목이죠. 이것도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이게 오른다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해서요 MECD를 정해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MECD 기술적 분석 한
나만 가지고서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술적 지표까지 복합적으로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요 MECD 기술적 지표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술적 분석 메뉴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TA 스탁 DNA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MECD 기술 지표는요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십시오. 그럼 내리면요 MECD 요 그리는 이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유니버스를 코스피 200으로 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에서 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제 요 파라미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패스트 피리어드하고 슬로우 피리어드는요 기본적으로 12일, 26일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요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고요. 시그널 피리어드도요 9일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폴트 상태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요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위에 그래프는 그냥 기본적으로요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하지 아니한 오리지널 주가를 가지고서 MECD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요 요 밑에는요 우리가 여기 데이터 선택한 거 노이즈 제거 레벨에 맞춰서요 MECD를 그립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요 모든 노이즈를 제거한 20%까지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를 가지고서요 또 요 밑에 MECD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요 MECD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좀 기다리면 MECD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위에 그래프는요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MECD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요 0% 해놨죠. 이거는 실제 주가를 나타내고요. 실제 주가를 나타내는 그 축은요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요 이제 MECD 관련된 그 그래프들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복잡하니까요 우리 주가를 일단 좀 끄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MECD에서 시그널 라인을 뺀 값인 히스토그램을 일단 좀 꺼두겠습니다. 꺼두고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은요 MECD 라인이고요. 녹색은요 시그널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라인을 비교를 해서요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일을 좀 확대를 시켜서 보면요 최근일 그러니까 4월 17일 날에 이 빨간색인 MECD가요 녹색인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 MECD가 이제 좀 약세로 돌아섰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가 그래프를 이제 같이 그려보면요. 여기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보면 여기 쭉 오르고 있다가 정점을 찍고 주가가 지금 약간 좀 약세로 해가지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요, 요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일단은 MECD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ME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뚫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뭐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라고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제 주가를 사용한 경우고요. 요 밑에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린 거. 요 모양이 좀 그 두 개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요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 하니까 이게 주가를 일단 좀 꺼놓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도 일단 좀 꺼놓겠습니다. 꺼놓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요것도요, 최근 일자가 4월 14일 날요, 이 MACD 라인이요, 이거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린 MACD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요,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뚫고 내려간 상태구나 하는 게 이제 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 주가를 이렇게 겹쳐서 한번 그려보면요, 요 전체 그래프 보면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이제 꼭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살짝 지금 약세로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실제 주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MACD를 분석해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현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추세에서 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는요, 조금 자제하시는 거를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CD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멘텀 지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